안녕하십니까. 자, 공유결합의 물질의 성질 단원을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가 아니라 우리 유인물 프린트물이죠. 프린트물 8-2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을 한번 해볼게요. 자, 공유결합 물질이라는 것은 공유결합이라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물질을 통칭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분류를 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바로 공유결합으로 만들어진 물질이 한 가지가 아니다라는 뜻이겠죠. 자, 우리가 이온결합으로 만들어진 물질은 이온결합 물질, 그리고 배우진 않았지만 금속결합으로 만들어진 물질은 금속결합 물질,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공유결합으로 만들어지는 물질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가 바로 공유결정, 그리고 두 번째가 분자결정이 되겠습니다. 자, 공유결정이라는 것은 하기 전에 우리가 결정이라는 말을 좀 한번 해볼게요. 자, 결정이라는 것은 사실상 뭐와 거의 비슷한 말이냐면 고체라고 생각을 해주면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유결정이라는 것은 공유결합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만들어진 물질이 뭐로 존재할 때? 고체로 존재할 때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건데, 문제는 그게 몇 가지가 있다는 거죠?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다른 이온결합, 그리고 나중에 배울 금속결합은 그렇지 않은데. 자, 그래서 공유결정이 나오는데, 공유결정의 또 다른 이름, 새로운 건 아니고 또 다른 이름은 원자결정이에요. 어떻게 보면 공유결정이라는 것보다 원자결정이다 라고 기억을 하는 것이 분자결정과 서로 비교를 할 때 좀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원자결정과 분자결정의 차이의 키포인트가 바로 뭐냐면 원자냐 분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원자결정, 분자결정, 공유결정, 원자결정하고 같은 말이에요. 자, 수정, 석영, 주성분이 이산화규소와 같이, 자, 우리가 이온결합할 때 하고 많이 했던 표현인데, 일정한 수가 아닌 수많은 결정을 이루고 있는 입자들이, 그런데 원자 결정이기 때문에 그 입자들이 원자 단위가 되겠죠. 원자들이 공유결합을 하여 뭐처럼? 그물처럼 연결된, 그죠? 거대한 3차 구조. 자, 그물처럼 연결되었다라는 것은 책에 따라서 교과서나 문제지면에 따라서 이런 표현으로도 불리기도 하죠. 뚜렷한 경계가 없이, 이런 표현으로도 적혀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나요? 바로 우리 좀 전에 우리가 했었던 이온결합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온결합은 수많은 이온들이 이온결합을 하여 그물처럼 연결된, 뚜렷한 경계가 없이 연결된 거대한 3차원 구조, 이게 이온결정이었죠. 이온결합이고 이온결합으로 만들어진 고체니까 이온결정,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이온결합할 때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성질도, 원자결정도 이온결합과 비슷한 방식의 결정을 이루는 방식, 어떤 방식이지? 수많은 원자들이 그물처럼 연결된 거대한 3차원 구조. 자, 요거를 우리가 원자결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요 부분 있죠? 자, 이 부분, 그죠? 어디냐면 색깔을 한번 칠해볼까? 검은색으로 말하는 요 부분만 이온결합과 다르고 나머지 부분이 유사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이온결합으로 만들어진 결정, 이온결정은, 그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온결합을 만드는 결합의 방식은 수많은 이온들이 이온결합하여 그물처럼 연결된 거대한 3차원 구조. 그 다음에 원자결정은 수많은 원자들이 공유결합하여 그물처럼 연결된 뚜렷한 경계가 없는 거대한 3차원 구조. 비슷하죠? 방식은 비슷한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결정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가 원자냐 이온이냐 그 차이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이온결합으로 만들어진 결정, 이온결정과 원자결정은 어떻다? 만들어지는 방식이 유사하죠.
아까도 말했지만 그 물질을 이루는 결정을 이루는 단위, 최소 입자 단위가 종류만 다를 뿐이지 방식은 유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유결정, 원자결정은 이온결정이 가지는 성질과 비슷한 성질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다시 기회가 되면 한번 비교를 할게요. 그래서 결정을 이루는 단위 입자가 뭐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결정을 이루는 단위 입자가 바로 원자 단위다. 단위 입자가 원자 단위다. 자, 분자가 아니어서 화학식은 이온결합 물질처럼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의 조성비를 나타낸다. 자, 다시 한번 조금 첨언을 하면 이런 형식을 취하는 것들이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거? 분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결합 방식이, 결정 방식이에요. 어떻게? 수많은 이온들이 이온결합하여 그물처럼 연결된 거대한 3차원 구조를 가지는 물질, 이온 결정 얘기죠. 그 다음에 수많은 원자들이, 원자 단위니까 공유결합하여 그물처럼 연결된 뚜렷한 경계가 없이 거대한 3차 구조를 가지는 물질. 자, 이렇게 단위 입자가 원자든 뭐 이온이든 간에 어떤 결정을 이루고 고체를 이루고 어떤 결합을 이루는 단위 입자가 수많은 입자들이, 좀 폭넓은 의미로 말하면 수많은 입자들이 그들한테 맞는 결합을 통해서 이온결합이면 이온결정이면 이온결합이 될 거고, 원자결정이면 공유결합이 되겠죠. 그래서 그물처럼 연결된 3차원 구조를 이루고 있다 라고 하면 이런 형식으로 된 것들한테는 우리가 뭔다? 분자란 말을 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공유결정으로 이루어진 것들은 우리가 분자라고 부를 수 없고, 이온결합 물질처럼 화학식이 있을 거죠. 이산화규소 SiO2죠. 그래서 뭐냐면 이것도 역시 뭐다? 조성비다. 그래서 수정이나 석영 안에 있는 규소와 산소가 어떻다는 거죠? 원자 단위로 수없이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는 구조고, 규소 하나, 산소 두 개가 이산화규소 하나를 만든다가 아니라 그 수정, 석영 안에 있는 규소와 산소의 입자 비가, 조성비가 1대2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원자결정, 공유결정의 화학식을 보고 이건 우리가 조성비를 나타낸 거다. 뭐처럼? 이온결합 물질처럼. 왜냐하면 공유결합으로 만들어진 물질이기는 하지만 결합 방식이, 물질을 구성하는 방식이 이온결합과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분자란 말을 쓸 수 없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라고 적으면 탄소 한 개가 아니라 탄소만, 그죠? 다이아몬드도 마찬가지고 석영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자 결정이란 건 뭐냐면 이산화탄소와 같이, 자, 아까는 수많은 일정한 수가 아니다라고 내가 조그맣게 적었지만 여기는 일정한 수의 원자들이 뭐하여? 공유결합하여 독립된 분자, 그러니까 그물처럼 연결된 게 아니고 뚜렷한 경계가 있다는 거죠. 이 독립된 분자라는 것은, 독립된이라는 것은 분자에서 뚜렷한 경계가 있다가 되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중학교 때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바로 물이라는 것은 수소 몇 개? 2개와 산소 1개가 모여서 물, 그죠? H2O 몇 개? 1개. 그러니까 물 1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소 몇 개? 2개와 산소 1개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뭐? 독립된 물을 만드는 겁니다. 이산화규소 같은 경우는 SiO2 이렇게 독립적으로 사는 게 아니란 거죠. 규소하고 산소가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고 그 조성비만 1대2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뚜렷한 경계가 있다라는 것은 어떤 분자 한 개를 만들기 위해서 정확하게 수소가 몇 개, 한 개가 몇 개 딱 정해져 있는 이런 것을 말해주는 거고요. 그물처럼 연결된 게 아니죠. 요거는 하나 따로입니다. 따로따로 살아요.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겠지만 생략되어 있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이어져 있는 것처럼 이게 아니라 쭉쭉쭉쭉 연결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이렇게 따로 사는 것이 바로 분자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질로 원자들이 공유결합하여 생성된 물질, 그러니까 이걸 줄여서 뭐가 되겠습니까? 공유결합 물질이 되겠죠. 공유결합
결합 물질이 되는데 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공유결합 물질들은 대부분 분자 결정이다 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원자 결정, 공유 결정이 되지만 대부분은 분자 결정이다. 독립된 분자들이 다시 규칙적인 배열을 이루면서 결정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정을 형성하는 기본 입자가 분자 단위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결정을 이루는 단위 입자가 원자가 아닌 분자다. 그래서 드라이아이스, 아이오딘, 나프탈렌 등이 있다 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잘만 해석을 이해를 한 번만 하면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구조를 이루고 있다 쳐요. 가령 대표적으로 흑연 같은 경우는 무슨 구조를 이루고 있냐면 육각형 판상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각형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란 얘기죠. 육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다란 얘기가 쭉 될 겁니다. 계속 연결이 되어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연결이 쭉쭉쭉 연결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육각형을 이루는 구조, 그죠? 구조적인 형태에서 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무슨 상태로? 원자 단위로 들어가는 거예요. 원자 단위. 그러니까 흑연 같은 경우는 요게 자리에 탄소 들어간다는 거죠. 드라이아이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보면 여기 이산화탄소가 드라이아이스로 있는데, 드라이아이스는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끝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데, 이 자리에 이 구조가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 구조를 이루는 단위 구조, 이 구조를 이루는 중요한 위치에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 분자 단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나 흑연 같은 경우는, 다이아몬드는 이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겠죠. 그 다음에 다시 사각형, 사면체로 이렇게 연결되고 그랬을 때 결정을 이루는 기본 구조 이 자리에 원자 단위. 그러니까 좀 바꿔 말하면 여기에 탄소 원자 단위로 들어가는데 반해서 이 기본 구조를 이루고 있는 모양에서 이 꼭지점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자리에 분자 단위는 분자 단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에서는 탄소와 산소로 구성되어 있지만 분자 단위로 얘가 통째로 여기에 CO2, 여기에 CO2, 여기 CO2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만일 똑같은 뭐가 있더라도 정육면체의 구조가 이렇게 있더라도, 그죠? 이 자리에 이렇게 들어간다면, 예를 들어서 산소, 탄소, 산소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면, 요거는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구조를 이루는 이런 꼭지점에, 그죠? 뭐가 들어갔죠? 이산화탄소가 탄소 따로 꼭 다른 꼭지점에 산소 따로 이렇게 들어갔다면 이거는 뭐가 되냐면 원자 단위로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드라이아이스는 이 꼭지점에 산소, 탄소, 산소가 따로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CO2 하나의 분자를 만든 뒤 분자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차이점을 알겠나요? 만일 예를 들어서 석연 같은 경우는 SiO2죠. 석연 구조도 이거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요게 지금 어떤 구조를 이루고 있는, 사면체 구조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구조적인 최소 입자인데, 요 자리에 우리가 SiO2가 통째로 들어갔다. SiO2가 들어갔다 그러면 단위 입자의 결정을 이루는 단위 입자가 분자 단위로 들어가는 건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는 뭐냐면
Si, O, O 이런 식으로 들어간 겁니다. 원자 결정은. 이게 분자 결정이라면, 석영이 분자 결정이라면 요 점, 검은 점 하나에 SiO2가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됐다? 사실 이 석영 구조도 이 다이아몬드 구조하고 비슷한데 요 구조를 이루는, 결정을 이루는 기본 단위 들어가는 위치에 뭐로 들어간다? 원자 단위로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가 SI라면 이 친구는 산소가 되는 거고, 이 친구도 뭐 산소가 되는 거고, 이건 다시 SI 뭐 이런 식으로 한 개 한 개 원자 단위 들어가는 이런 경우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좀 차이를 여러분들이 좀 알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결합 물질이 다른 물질과 화학 반응을 할 때 원자들 사이에서 공유결합이 끊어져야 저 원자의 재별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데 공유결합은 강하기 때문에, 강하다는 얘기는 결합이 끊어지기 어렵다. 그러니까 끊기에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기 때문에 어떤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가 쉽지 않다. 일으킨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느리게 일어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잘 알아둬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죠. 고체, 그죠? 그 다음에 액체, 기체로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자, 상태를 우리가 이렇게 나누게 되죠. 자, 고체는 선생님이 1학년 때 뭐라고 그랬냐면 수업 시간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됐다 그러냐, 규칙적인 배열을 가지고 있고 입자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 입자들이. 그 다음 액체는 움직일 수가 있다. 그 다음 기체는, 그죠? 쉬는 시간이라고 그랬고, 기체는 뭐 체육 시간에 드넓은 운동장에서 미친 듯이 매우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움직이고 있다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고, 그러니까 고체라는 것은 그 단위 입자들이, 그죠? 구조를 일으키는 단위 입자들이 움직이지 않고 움직이고 매우 활발하게 움직이고죠. 자, 오늘은 이제 요거에 대해서 고체에서 액체로 갈 때 얘기인데, 우리가 1학년 때 얘기했지만 2학년 때 왔으니까 조금 확장을 해가지고 생각을 할게요. 뭐라고 하냐면 수업 시간에 우리가 책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 책상이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책상이 있고, 또 책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책상이 다리가 이렇게 있겠죠. 수업 시간이면 이 책상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책상 같나요? 어쨌든 책상이. 그래서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죠. 우리가 어떤 구조, 결정을 이룰 때는, 그지? 이 책상이 어떻게 되어 있다?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고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고, 액체가 된다라는 것은 이 책상 사이에 뭐가 있을 거예요? 인력이 있을 텐데, 그죠? 이렇게 묶여 있겠죠? 인력이 묶여 있을 겁니다. 서로 책상과 책상 사이에 이 인력을 끊으면 이 친구가 자유롭게 움직이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죠? 바로 액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상이 자유롭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책상과 책상 사이 인력을 뭐 해주면 돼요? 끊으면, 여기도 끊고 여기도 끊으면 이 친구는, 그죠? 이렇게 끊으면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쉬는 시간처럼 되기 때문에 액체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을 분류하는 기준은 뭐냐면, 결국은 이 단위 입자가 뭐냐에 따라서 이 끊어줘야 되는 힘의 종류가 달라진다는 거죠. 자, 만일 여기에 뭐 다이아몬드나 흑연이라면 이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 거야? 탄소가 앉아 있는 거예요. 이온결합이라면, 그죠? 어디에? 책상에
여기다 적을까요? 책상을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결정을 이루는 단위 입자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 이온 결합은 그 책상에 누가 앉아 있는 거냐면 이온이 앉아 있는 거죠. 결국은 뭐가 되려면 이 이온과 이온 사이의 결합을 끊으면 뭐가 된다는 거죠? 액체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온과 이온 사이의 결합은 우리가 무슨 결합이라고 그랬습니까? 이온 결합이죠. 그죠? 그래서 화학 결합을, 이온 결합은 화학 결합의 한 종류니까 화학 결합을 끊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온 원자 결정이라는 것은 이온 결합을 여기는 뭐 이온 결정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죠? 원자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책상에 누가 앉아 있냐면 원자가 앉아 있는 겁니다. 대신에 공유결합이기 때문에 비금속 원자가 되겠죠. 그러면 뭘 끊어주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원자와 원자 사이의 결합을 끊어주면 되는 거죠. 근데 비금속끼리니까 무슨 결합을 비금속끼리 원자 간의 결합을 우리가 그걸 공유결합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공유결합을 끊어주면 되는 겁니다. 분자 결정은 밑에 쓸게요. 분자 결정은 책상에 누가 앉아 있냐면 분자 단위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상에 이산화탄소가 앉아 있고 이산화탄소가 앉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분자와 분자 사이의 결합을 뭐 해주면 돼? 끊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이 분자와 분자 사이의 결합은 무슨 결합은 아니죠? 화학 결합은 아니죠. 화학 결합은 뭡니까? 그렇죠. 원자 간의 결합이에요. 그러니까 책상과 책상에 이산화탄소의 분자와 이산화탄소의 분자 사이의 결합을 끊어주면 드라이아이스는 액체로, 더 나아가 기체로 바뀔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금속 결정을 한번 해볼게요.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금속 결정은 책상에 누가 앉아 있는 거냐면 금속 원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 금속 철이 앉아 있는 거죠. 그러면 금속이 액체가 되려면 이 책상과 책상을 끊어야 되는데 결국은 철이 앉아 있으니까 철과 철 사이를 끊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뭐가 되냐면 철과 철이라는 것은 사이를 끊어주면 되는데 철은 원자고 철도 원자죠. 원자 간의 결합이고 금속 원자 사이니까 금속 결합, 아직 안 배웠지만 금속 결합을 끊어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이 두 가지 원자 결정과 분자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원자 결정은 어떤 구조를, 책상이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구조는 이렇게 육각형의 판상 구조도 될 수 있고 사면체 구조도 될 수도 있고 육각형 구조의 육면체 구조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하지만 어쨌든 요 자리가 어떤 구조를 이루고 있는 핵심적인 자리, 요 자리를 여러분들이 뭐라 생각하면 되냐면 책상이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여기를 전부 다 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게 되는 건데 문제는 원자 결정이라는 건 이 자리에 뭐가 앉아 있다? 그렇죠. 원자가 앉아 있으니까 자유롭게 움직이려면 원자 간을 끊어줘야 되고 이때 이 결합의 종류는 그죠? 원자 간 결합이니까 화학 결합이죠. 화학 결합 중에서도 비금속이니까 공유 결합을 끊어준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흑연도 여기 끊어야 되고 다이아몬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분자 결정은 이 자리에 누가 앉아 있다고? 이게 하나의 책상이 우리가 비유를 했을 때 육면체의 구조로 책상이 쌓여 있다면 책상과 책상을 끊어줘야 되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다? 분자 결정은 드라이아이스나 아이오딘 같은 경우는 분자 단위로 이산화탄소나 아이오딘 분자가 통째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책상과 책상을 끊어야 되는데 이 책상과 책상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분자 간 힘이죠. 화학 결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원자 간 결합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분자 간 결합은 화학 결합, 원자 간 결합에 비해서는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나중에 할게요. 중요한 건 뭐라면 분자 간 결합이 화학 결합, 즉 원자 간 결합, 이 결합이나 이 결합보다 약하다면 끊기가 어떻다?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유결합 물질 중에서 공유결정은 이런 거죠. 뭘 끊어줘야 된다? 결합이 단단합니다. 무슨 결합이기 때문에 원자 간에 이루어지는 화학결합이기 때문에 단단하다. 결합이 강하다. 하지만 뭐는 분자결정은 분자 간 결합이 약해서 바로 이걸 말하죠. 책상과 책상 사이 요결합. 요결합이 어떻다는 겁니까? 약해서 잘 부서질 수가 있다. 그래서 드라이아이스나 이런 거, 아이오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결합이 있죠. 그죠? 끊어야 될 이 결합이 어떻다는 거죠? 너무나 유난히 특히 더욱더 약해서 유독 약해서 툭 쳤더니 살짝 쳤더니 얘가 어떻게 되더라? 액체를 지나 바로 뭐가 될 때 기체로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승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실온에서 액체 상태를 거치지 않고 바로 뭐가 된다? 기체가 상태가 된다. 즉 승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실온에서 바로 뭡니까? 이 책상 사이에 이 분자 간 결합이 약한데 그 중에서도 유독 약한 놈들. 그럼 언제 이렇게 유독 약하냐? 요거는 우리가 다다음 시간쯤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하더라도 그때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하긴 할 겁니다. 유독 약한 것들은 툭 쳤더니 어떻게 되더라? 액체를 지나 바로 기체가 되더라. 그러면 승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상온에서 승화성을 나타내는 물질을 우리가 승화성 물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산화탄소로 되어 있는 드라이아이스 외에 나프탈렌, 아이오딘도 있다. 참고로 모든 물질은 승화가 가능합니다. 승화가 가능해요. 단지 상온에서 승화의 조건을 못 갖추어서 우리한테 잘 보이지 않을 뿐이지 모든 물질은 승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승화성 물질이 따로 승화를 할 수 있는 물질이 따로 있는 거 아니고 모든 물질은 승화가 가능한데 워낙 약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상온 또는 실온에서 어떤 뭐가 일어날 때 승화가 일어나는 물질을 특별히 우리가 승화성 물질이라고 부르고 이산화탄소, 나프탈렌, 아이오딘 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유결합 물질의 분류를 한번 해봤어요. 다음에 또 정리를 할 타임이 한 번 더 나오긴 하겠지만 이렇게 기억을 하도록 합시다. 이온결합으로 만들어지는 물질은 이 고체로 상태로 존재할 때를 이온결정. 한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안 배웠지만 금속결합이라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물질, 그걸 줄여서 금속결합 물질이라고 말하겠죠. 얘네들이 고체로 존재할 때 금속결정 하나밖에 없지만 공유결합으로 뭐가 만들어지는 물질 중에 결정으로 존재할 때는 그 구조를 이루는 단위 입자들이 원자 단위냐 분자 단위냐에 따라서 두 가지가 존재해서 각각 공유결정, 원자결정 또는 분자결정이라고 부른다. 근데 분자결정 같은 경우 결합 자체가 결정을 이루는 결합 자체가 즉 이 꼭지점이라든지 이런 구조적으로 이런 이 위치 점들 찍은 데 있죠? 요걸 사이의 결합 자체가 유독 얘는 뭐다? 원자 간의 결합이 아니라 분자 간의 결합이라서 끊기가 상대적으로 어떻다? 이온 결합 또는 공유 결합보다 끊기가 쉽다. 그런 말을 꼭 해보고 싶습니다. 기억을 좀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나중에 다시 하겠지만 녹는 전 끄는 점이 낮아요. 왜냐하면 이게 약하기 때문에 툭 끊어져도 요 입자들, 단위 입자들이 쉽게 움직일 수 있다. 책상이 쉽게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가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을 두 번째 파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공유결합 물질 같은 경우는 공유결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죠? 원자들의 사이에서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졌죠. 원자들의 공유결합. 그래서 결정을 이루는 단위 입자가 원자고 사이의 결합인데 바로 비금속 사이에 이루어지는 공유결합이기 때문에 매우 어떻다? 강하다. 끊기 어렵다.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녹는 점 끓는 점이 뭐보다? 분자결정보다 항상 대부분 높다. 반면에 분자결정은 결정을 이루고 있는 단위 입자가 뭐다?
분자라는 거죠. 그래서 뭐를 끊어야 된다? 분자 사이에, 그죠? 분자 사이의 결합을 끊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분자 사이의 결합은 아무리 강하더라도 원자 사이의 결합보다 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어떻다? 원자 사이의 결합, 공유결정, 원자 결정을 이루는 원자 사이의 결합보다 어떻다는 것을 끊기가 쉽다. 끊는데 많은 에너지가 필요 없다. 그래서 공유결정, 원자 결정에 비해서 녹는 점, 끓는 점이 낮다. 물은 뭐 예외라고 하는데 어쨌든 일반적인 거는 그렇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공유결정인 다이아몬드, 규소, 탄화수소 같은 경우 보면, 그죠? 이렇게 다 1000도가 뭐 훨씬 넘는 그런 것에 녹지만, 분자 결정은 0, 80, 그 다음에 아이오딘은, 그죠? 녹는 점이 113 밖에 되지 않는다가 되겠네요. 잠깐만요. 좀 이상한 게 있어서 확인을 한번 할게요. 그죠?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 이상한 건 없는 것 같고, 비교를 해보면 공유결정에 비해서 분자 결정이 녹는 점이 월등히 낮다라는 것만 좀 잘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결합의 전기전도성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일반적으로 공유결합 물질은 전하를 운반할 수 있는 자유전자나 이온이 없죠. 자유전자가 있으려면, 그죠? 일반적으로 뭐 자유전자가 있는 건 주로 금속 결정을 금속 결합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온은 이온 결합을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고체 상태나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없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항상 뭐가 존재하죠? 예외가 존재하죠. 그래서 예외를 좀 알아두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공유결합 물질에서 전기 전도성 예외는 공유결정 중에서, 원자 결정 중에서 흑연, 탄소 나노 튜브 등은 결정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전기 전도성이 있다. 자, 물에 녹아서 산성을 띠는, 그러니까 이온화되어 수소이온을 내놓는 공유결합 물질, 이런 애들 있죠. HCl, HNO3, HBr. 여러분들 중학교 때 산이라고 많이 배웠던 거. 수용액에서 이온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조건이 있죠. 그죠? 그래서 공유결정 중에서는 결정의 구조적 특성을 가지는 애들, 요거를 우리가 다음 0-3 강의 탄소의 동소체에 대해서 한번 그때 가서 다루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물에 녹아 산성을 띠는 공유결합 물질, 그러니까 공유결합 물질 중에 물에 녹아 산성을 띠는 거, 여러분들이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산으로 배웠던 걸 생각해 주면 되는 겁니다. H2, 뭐 SO4도 포함이 되겠죠. 황산처럼 우리 여러분들이 배웠던 산 생각해 주면 돼요.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비금속. HBr 같은 경우는, 그죠? 비금속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산인데,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산들은 공유결합 물질이지만, 비금속으로 구성되어서 공유결합 물질이지만 수용액에서 이온화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진 애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전기전도성이 있는데, 기억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뭘 기억해 주면 된다? 산의 수용액을 기억을 해주면 뭐 크게 틀릴 일은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공유결합 물질이다 하더라도 공유결정 중에서는 이런 것들, 공유결정이 이제 수용액 상태에서는 또 이런 경우는 전기전도성이 있을 수 있는 것도 있다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치고 우리가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